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설주환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에 적합하고 국제 기준에도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먼저 오늘 우리 측 보고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먼저 IAEA 있잖아요. 네. 이 기관이 이제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제 IAEA가요 항상 핵 생태계를 네. 이렇게 중시하고요. 또 일본도 이게 분난 걸 많이 내잖아요. 따라서 이제 100%는 안 믿는데,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제 민주당보다는 신뢰합니다. 민주당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옥스퍼드대 앨리슨 교수 보고 네. 돌팔이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 170명 중에 앨리슨 교수보다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없어요. 돌팔이라는 교수보다 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주장 저는 안 믿습니다. 그보다는 IAEA가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처리하기 전에 옛날에 2011년도에 진짜 핵폐수가 하루 300톤씩 나갔잖아요. 네. 진짜 그때는 긴급상황에 핵폐수가 그대로 처리 안 하고 태평양으로 방출됐잖아요. 그럼 그래도 태평양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해나 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 그럼 그때부터 안 먹었어야죠. 진짜 핵폐수가 나갔으니 따라서 저는 처리 안 해도 문제 없는데 이번에는 처리까지 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으니 저는 정부 발표나 IAEA 믿고 안심하고 수산물이나 해 드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네. 뭐 저도 회 좋아하고요. 수산물 좋아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찝찝하잖아요. 일단은 뭐 이것을 아주 안심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문 이런 야당의 걱정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 100%다 찬성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나 국민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여당에서 무작정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 아니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그로시 총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IAEA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내는 데 있어서도 그 패널 중에 일부는 이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전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려를 전한 패널을 IAEA의 전문가 패널인데 그 사람도 괴담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 역사상 당군 이래보다 더 앞서서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런 그러니까 핵 물질을 이걸 처리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바다에 방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30년 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앞서는 것을 그걸 정부 여당에서는 무작정 왜 일본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오늘 정부 발표한 어떠한 그 정부 보고서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렇게 당연히 IAEA 전문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낸 것이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권고와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일본 수산물 재개 협상의 어떠한 이게 WTO로 다시 가게 됐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1심에서는 지고 2심에는 승소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와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일본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요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조하면서 IAEA 보고서 내용과 우리나라 수입 규제에 이것이 나쁜 영향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안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기재부 국제통상국의 네. 자문 변호사를 했어요. 제가 행시 국제통상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국제통상도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본의 수산물이 있다. 다른 전 세계 나라에서 검역해서 안전하다고 다 수입하는데 국민 감정 때문에 우리만 수입 안 한다? 이것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못된 게 조치 아닙니까? 네. 저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대로 이게 보편적인 국제 규범 무역에 따라서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도 우리한테 수출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무조건 괴담이나 가짜뉴스 또는 이게 국민 정서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금지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일본이 제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문제를 이게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역사 이후에 뭐 이런 게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011년도에 그대로 이게 오리지널 핵폐수가 방출된 경험이 있고 지금 이게 중국에서는 55개 핵발전소가 황해 바다로 지금 되게 50배의 3조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오염수 있잖아요. 물료 배출합니다. 전부 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용치 그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오염수와 냉각수는 달라요. 명확하게. 물론 냉각수에도 뭐 어느 정도의 소량이 섞여 있지만 그건 국제 기준에 의해서 다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방류를 하는 오염수와 중국에서 하는 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냉각수는 저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핵 물질을 러시아가 과거에 투기를 한 거 보고 런던 의정서를 통해서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이걸 지금 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일본 정부에서는 투기가 아니라 방류다.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수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국제 규범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거 지금 보십시오.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지금 절대 수입 금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고 하는 약간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아까 진짜 서 변호사님 잘 설명하신 대로 WTO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게끔 우리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게끔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서 직접 사 먹지는 않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근데 이것이 가공식품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섭취를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가져주고 일본 정부에도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됐기 때문에 뭐 수출 규제를 뭐 이걸 해제해 달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뭐 한일 관계가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좀 계속 견지해 주시길 정말 믿고 바랍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 이후 또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에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IAEA가 이 최종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을 놓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방한 예정인 그로시 사무총장,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이제 그 IAEA 보고서 가지고 뭐 백지다.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백지 정치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맹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격하는 책임 있는 정당을 전 세계에서 저는 못 봤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이럽니까? 공화당이 이럽니까? 어느 당에서 이게 IAEA 보고서가 백지, 맹탕, 정치 이렇게 공격하는 당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여기서 패널직을 걸진 않겠어요. 뭐 내기하는 게 유행인데 제가 장관직 안 걸듯이 패널직을 걸진 않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IAEA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다 봐요. 진짜 이게 한 명도 없다 봐요. IAEA 보고서가 100몇십 배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꼼꼼하게 읽어본 의원 누가 있을까? 읽어보지도 않고 백지, 뭐 맹탕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딸 있죠. 개딸들 이렇게 사이트 보면
야, 사무총장도 뇌물 받아본 거 아니냐? 일본의 앞잡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 중국 홍위병들도 이렇게 안 해요. 정말 이게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 부끄럽습니다. 국제 어느 나라에서 사무총장이 뇌물 받아 묻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국제적인 뇌물 받았으면 증거를 내놔야죠.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개딸들이 IAEA 보고서나 또 사무총장 개인을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국제망신이다. 지금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네, 해설전 변호사님. 네, 뭐 일부 가격하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중 그다음에 그건 꼭 개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 뭐 그런 내용을 하자라는 뭐 게시글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곧 개딸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중국 사람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이번 그로시에 대해서 뭐 항의할 수 있죠. 그거에 이제 항의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SNS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국민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5천만 국민 중에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더 야당에서 오히려 공당이기 때문에 그로시에 대해서 이런 토론 제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로시 통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을 이유는 없다. 할 수 있으면 여당과 같이 저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그로시 총장이 방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우려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야당을 만나서 이런 토론회도 했었어야죠. 저는 그리고 지금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 읽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읽고 계시는 분은 제가 알아요. 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금 꼼꼼하게 읽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셨는데 읽었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 어떤 왜 민주당에서 이 IAEA의 이 최종 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없다. 전부 신뢰가 아니라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뭐 어떤 본인들이 서두에 밝히다시피 어떠한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또 거기서 보면 일본 정부의 방류를 지지하거나 권유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하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신뢰하겠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과학에 있어서 100%라는 것도 없고 IAEA의 최종 보고서가 100% 이것이 옳다. 근데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당에게 계속 여당은 그냥 무시하면서 선동한다고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국민의 걱정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심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물론 야당으로서도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지것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최근에 여당은 무작정 민주당의 어떠한 발언이나 이런 걸 선동한다. 너 그런 괴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 여당, 특히나 여당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요. 네, 민주당은 어젯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철야 농성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촉구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또 박강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뜻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일 우려를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 재개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3월달에 대통령이 방위를 하셨을 때도 그게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인 뭐 태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관방장관이 그럼 수산물 재개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후쿠시마 당시에 그 현에 의원들도 이걸 우리 좀 재개를 해달라. 우리 어민들이 이걸 수출하고 싶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런 국민도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본 정부의 방류를 그렇게 찬성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익은 그럼 뭐죠? 도대체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걱정 말고 그러면 어떠한 국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윤재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죠. 외교라는 것은 내가 가드를 내리고 그냥 맞아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드를 올려주고 내가 때릴 때는 때리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통령은 지난 3월 달에 방일 때부터 카드를 다 내린 모습이란 거예요. 다 내주고 그러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일본이 수출도 해줘? 그러면 그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들을 충분히 얻은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제 입장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제가 보기 그냥 쇼만 하는 거지 진정성이나 절박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무슨 철야한 용성을 해요. 제가 보기 몇 명 남아 자고 있던데 지금 이게 9시 반에 70명밖에 안 남았고 전부 딴짓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면 딴짓합니다. 그럼 이게 전원이 민주당이 철야한 용성 비장하게 반대 투쟁을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국회 사진 찍은 거 전부 들어 누워 있어요. 몇 명 있었냐 말이에요. 이게 쇼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 보세요. 그 반대 결의안할 때 자기는 홋카이도 가서 이게 맛집 순례하고 그리고 이게 골프 여행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민주당의 이중성, 위선 이런 이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85% 반대하는데 85가 아니고 100% 반대하죠. 제처럼 이게 패널도 방류 반대합니다. 방류를 왜 찬성합니까? 다만 방류했을 때 그 위험성이 우리 수산물 업체 다 죽일 만큼 위험하지 않았냐? 이거가 싸우는 거지. 방류를 저도 반대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거하고 똑같아 비유컨대 태평양에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 오줌을 넣는다. 저 반대합니다. 야 태평양에 오줌 넣지 마. 기분 나쁜데 태평양에 오줌 넣는 걸 찬성을 누가 해요? 다만 태평양에서 오줌을 한 명이 넣었다 해서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아주 인체에 유해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걸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염수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전면 백지화했는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본인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독자적인 최종 백지화 결정인가? 물론입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부분인데 대통령과 논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했고요. 예.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뭐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필요는 없겠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이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가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감수하면서 독단적인 내린 결정이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요 조금 이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처음 해명부터 상당히 감정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하고 네. 새빨간 이게 가짜 뉴스인데 이런 걸 제기하면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국제 사업이 중단이 돼가지고 양평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잘못은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고 피해는 왜 이게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양평 국민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결국 이게 그 IC하고요. 그다음에 JC가 뭔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나들목하고 분기점이 뭔지 이것만 구별할 줄 아는 국민이면 금방 이게 해명이 됩니다. 전체 국민은 지성이 위대합니다.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설명하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또 가짜뉴스구나. 이게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려고 분기점을 바꾼 거예요. 분기점. 이 말은 이게 저도 처음에는 종점이 바뀔 때가 야 고속도로 끝나고 일반 국도로 김건희 여사 집에 땅으로 가까이 지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는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면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 있죠.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집이 지금 5km 떨어졌다, 500m 떨어졌다잖아요. 이게 더 가까이 가면 김건희 여사 땅은 못 씁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옆에 땅이 있으면요.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사생활이 다 침해돼 다 보입니다. 오히려 땅값 폭락하고 못 쓰는 땅이에요. 도로변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서 이거는 잘못된 가짜뉴스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양평 주민들 공청회도 투명하고 의견 수렴을 잘 해가지고 신속하게 원래대로 뭐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이걸 이게 백지화하는 거는 저는 이게 양평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이게 결정이다 봅니다. 네, 독자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게 전 독자적인 결정은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보고했으면 설마 이런 잘못된 결정 하겠습니까? 아니 가짜뉴스 때문에 국책 사업이 20년 하는 국제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겠습니까? 그냥 웃고 말았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독자적인 결정이 맞는데 이게 아마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자꾸 정치 생각이 있는지 다음에 대권에 갈 때 이게 두고두고 내한테 부담되면 어떨까? 이런 이게 개인 저는 사심이 좀 가미된 게 아닌가. 진짜 제가 보기에 가짜뉴스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손정 변호사님. 아무 관계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 유인촌 문화특보가 임명이 되셨는데 새빨간 거짓말 단어가 들어가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분기점에서 뭐 분기점 근처에 있어서 뭐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는 뭐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강상면으로 바뀐 노선의 정점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500m 바로 밑으로 가면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바로 5분 거리 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땅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뭐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선동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과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에 세종시에 무슨 뭐 집 앞에 도로가 지나간다고 새로 고속도로 나온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의혹 제기했어요. 그럼 본인들도 그때 악의적 선동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럼 선동을 일삼는 것도 국민의힘이었겠네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권력자의 어떤 부근, 권력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 부근에 새로운 길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비락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당초에 이런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뭐 본인은 뭐 김건희 일가에 대한 땅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지만 오늘 바로 나온 거에 보면 과거 2021년도 국회 회의록 보면 다 있어요. 이미 그때도 한준호 의원이 아니 그때 김건희 여사의 지목이 왜 변경됐냐.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본인이 일단 장관직을 일단은 좀 사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그 일말이라도 자기가 그거 알았으면 장관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독자적 결단 어떻게 이걸 독자적 결단을 합니까? 장관이. 그러면 진짜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협의를 하기 전에 비공개적으로 먼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협의 의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불충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일단은 원희룡 장관은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저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사퇴를 하시고 이후에 이 백지와 관련한 발언 다시 취소하시고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은 본인 게 아니에요. 양평 국민의 15년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걸 한순간에 장관이 말로 그걸 다 뒤엎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건 바뀐 노선이 문제가 있으니 원안대로 추진하면 된다. 원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원희룡 장관 사퇴하시고 저는 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양평군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도 사실상 이것이 전면 백지화라기보다는 중단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다만 이것이 재개되려면 민주당의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이철규 대표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몇 번 다른 데서 네. 한 적이 있고요. 이 건은요. 과연 이게 누가 변경을 먼저 제안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자, 이걸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한 거는요. 재작년에 2021년이죠. 그때
군수가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가 이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원안대로 보세요. 원안이 이름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잖아. 근데 양평에 IC가 하나도 없어요. 저 원안 지도 한번 보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양평에 JC 분기점만 있고 IC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평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분산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게 제일 큰 민원이고 그러면 이게 IC가 기존에 원안에서는 힘드니까 그러면 이게 그 옆에 우리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게 강하면에 IC 하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여니까 민주당의 군수가 좀 해달라. 이게 이랬던 겁니다. 이걸 김건희 여사가 변경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원희룡 장관이 변경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양평 주민들이 나아가서 이게 양평의 민주당 군수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백지화시키면요. 양평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세 개 안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이게 충분하게 공청회에서 설명한 다음에 주민의 총의 주민투표에 한 붙여본다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안이 좋다 하면 원안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만 변경안이 좋다. 이러면 이게 변경한 대로 가면 돼요. 따라서 저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걸 설명해서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뭔가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신속하게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 백지화시키는 안 되고 이게 맞다고 봐요. 네. 민주당은 사업을 취소한 것은 원희룡 장관인데 책임을 왜 야당 보고 지라고 하는 것이냐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됐죠. 이거 의혹 제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거기로 가 있었으면 저 인정해요. 원래부터 강서면으로 이 고속도로의 정점이 예정돼 있었고 에타도 거기 그렇게 해서 받았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에타 이후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방금 서정호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오늘 아침에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민주당 인사들이 이걸 제안을 먼저 했었다. 근데 이 부분 왜곡한 거예요. 이거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사실 왜곡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안대로 양서면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강화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원안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균 군수랑 당시에 양평군 당협위원장이었던 최재관 씨가 있는데 이건 최재관 씨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자기들이 얘기를 한 것은 내용은 뭐냐. 양서면 원안에다가 강화 IC를 하나 더 내달라 도로에 그 얘기였지 정점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조금 왜곡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약간 틀려. 정점을 바꿔달라는 게 아닌데 저기는 정점하고 IC하고 지금 그러니까 섞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고 원희룡 장관이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아침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원희룡 장관이 뭔가 좀 왜곡해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을 밝혀봐라. 그리고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한 게 있나요? 저는 진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납득이라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뀌었구나. 그렇게 됐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의혹 제기하는 자기가 무슨 김건희 여사 지키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도 계속 우리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의혹 제기한다고 폄하한다고 악마화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동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정무직 장관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을 가더라도 그러면 장관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삼가해요. 과거에도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원희룡 장관의 발언 보십시오. 그게 정치이지 국민의힘 의원이지 장관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오늘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거 뭐 정치적인 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당으로서 사과할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발언 중에요. 원안대로 하면서 이게 강하 IC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가 이제 강의 하, 그다음에 강상이 강의 상입니다. 강상으로 이게 가야 강하 IC가 나오죠. 어떻게 원안이 한참 떨어진 양서면인데 강하 IC가 됩니까 그게? 정말 지도만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마다 자꾸 종점 하잖아요. 길이라는 게 끝나야 종점이지 분기점은 연결된 도로니까 종점이 없어요. 그냥 고속도로 연결돼 가고 밖으로 나오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종점을 찾아보세요. 시점 종점. 그거는 게 고속도로 끝나서 그게 일반 도로 연결돼 가지고 김건희에서 땅으로 가면 그 종점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거 중부 내륙으로. 따라서 이게 종점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민주당이 뭐 축구장이 3개가 어떻고 4개거든. 그냥 22,000평방미터다 뭐 7,000평 하면 되지. 이게 축구장 3개로 꼭 부풀리가 축구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상암동 축구장도 있고 동네 축구장도 있잖아요. 축구장으로 꼭 이렇게 부풀리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땅은요. 오래된 선산입니다. 제가 이게 진짜 투기가 뭐냐면 옛날에 이해찬 총리 있잖아요. 이분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세종시 의원이잖아. 거기에 땅을 사놓고 IC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기에 IC를 하나 4천억 들여 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전부 이게 해찬 IC라고 부릅니다. 이해찬 할 때 해찬 IC. 이게 투기입니다. 아니 정말 이게 저는 본인이 이해찬 의원은 4천억 더 들여가지고 해찬 IC를 내가지고 투기를 해놨고 지금 여기 김건희 여사는 이게 선산이에요. 땅 산 게 아니에요. 선산인데 이걸 투기했다고 공격하니 지금 고소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짜로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거기에 보면 ESIND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친오빠인 분이 지금 대표로 계시는 어찌 보면 그 최연순 씨가 가지고 있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어저께 KBS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29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선산만 있겠습니까? 아니, 선산만 있으면 당연히 선산을 어떻게 밀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축소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요. 시점과 종점은 건설교통부 그 지도에 보면 시점과 종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JC라 해가지고 접합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JC만 있으면 나갈 길이 없다? 나갈 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m만 내려가면 남양평 IC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설주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